반갑습니다. 비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나스 장비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하나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마스터 도구를 했기 때문에 웹마스터 도구로 해서 자기 사이트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홈페이지, 자기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면 천상 이제 도메인을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도메인을 가지고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도메인 관련해서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도메인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네임 서버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메인을 우리가 세팅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를 또 세팅을 해줘야 되고, 제 컴퓨터가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임 서버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패키지 이 전체 프로그램에가 DNS 서버라는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나스 서버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 이 2차 도메인인 베이스 21.synology.me, 그래서 시놀로지사에서 DDNS 서비스를 받아갖고 도메인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기만의 도메인을 세팅을 하고, 그죠? 구매를 하고 그 도메인을 나만의 네임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 그런 어떤 형태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DNS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를 세팅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총 한 3편에서 4편의 그런 어떤 영상으로 만들었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할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설명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메인을 구입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절차부터 걸쳐야 되는 거고, 도메인을 구입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들은 뭐 가비아 사이트도 있고 후이츠 사이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하나를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DNS 서버를 도메인, 내가 구매한 도메인과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각각의 그 변경되는 갱신 타임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임의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 내 도메인이 바로 내 공유기의 공식 IP, 공인 IP인 그 공인 IP를 통해서 바로 DNS 서버하고 연동되게끔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비아 사이트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본인이 가비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메인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렇죠, 도메인이 있었을 때 그 도메인을 이렇게 검색하시고, 검색하게 되면 이제 도메인 종류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닉네임인 베이스 2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이스 21.kr이라는 그런 어떤 도메인 하나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 21com도 있고 뭐 넷도 있고 show.kr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1년에 13,5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죠, 신청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 자기네들이 3년으로 해 가지고 뭐 할인해 주네 어쩌냐 합니다. 그래서 뭐 1년 주기로 갱신하실 거면 1년 주기, 2년 주기로 갱신하기 되면 뭐 2년 이렇게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자기 기본 이제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요. 회원 가입 정보 입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비아 같은 경우는 서비스 관리 정보 부분 있죠. 이 관리 정보 부분에 가비아 네임 서버 사용과 있고 타사 네임 서버 사용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 그대로 도메인을 구입할 때는
가비아 네임 서버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비아 네임 서버 사용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쪽 뭐 부가 서비스 부분은 선택할 필요 없고, 동시 시청 서비스 부분에는 뭐 웹 호스팅, 워드프레스 호스팅, 웹메일 이렇게 있는데 요까지는 시청할 필요가 없겠죠. 요건 뭐 웹 호스팅은 웹 서버, 그죠? 서버의 그런 어떤 일정 공간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들이고, 우리가 나스 서버를 사용한다면 굳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관 동의해 주시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구입 신청을 해 나가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 신청 단계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뭐 그 다음 단계 진행하시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구입한 이후에 그런 어떤 도메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도메인이 아니고 이제 구입한 이후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회원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입한 이후에는 마이 가비아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도메인 한 건이 있고요. 여기 밑에 정보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 변경 부분에는 네임 서버, DNS 호스트, 뭐 소유권 소유자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 여기 부분은 도메인 정보 조회 부분, 그죠? 내용 도메인 등록증 이 출력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정보 변경이나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지고, 일단 도메인 구입한 이후에 가비아 서버, 가비아 네임 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임 서버 변경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네임 서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인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고, 자기 공인 IP 주소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공유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기의 메인 메뉴인 첫 화면 부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의 도메인 네임 IP 주소, 공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제 공유기 쪽에 공인 IP를 확인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제 공유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사용하는 그 공유기들이 공유기마다의 그런 어떤 메뉴 부분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IP 타임 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IP 타임에 동적 IP 연결됨 해서 39.114.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공식적인 외부 IP가 됩니다.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외부 IP를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내부 IP 192.168.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나스 서버의 내부 IP 주소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웹상에서는 이 39.114.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 이 주소가 웹상에서 바로 이렇게 체킹이 되지고,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나스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IP로 연결되집니다. 도메인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외부의 공인 IP 주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 IP 주소가 말 그대로 네임 서버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인 IP 주소를 네임 서버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먼저 도메인에서 그것부터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네임 서버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체크한 다음에 설정 들어가게 되면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 이렇게 3차 네임 서버, 4차 네임 서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뭐 ns1.gavia.co.kr, 뭐 ns2.gavia.co.co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 제 나스 서버의 DNS 서버 부분에서 ns1. name 서버 1번이다, name 서버 2번이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뜻을 갖는 호스트명으로 name 서버명을 ns1, ns2로 지정할 겁니다. 제가 이 DNS 서버 부분에서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정할 거로 생각을 하고 가비아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네임 서버명, 그죠? ns1. 그 다음에 자기 도메인명, 그 다음에 2차 네임 서버는 ns2. 자기 도메인명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실 때 네임 서버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도메인 정보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DNS 호스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체크하면 활성화가 되죠. 똑같죠. 메뉴만 위로 올라가 있고, DNS 호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자기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ns1.baseu21.kr, ns2.baseu21.kr 이렇게 자기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공인 IP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IP에 해당되는 공인 IP 주소, 아니 자기 네임 서버에 해당되는 공인 IP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고 추가해서 그 다음에 소유자 인정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소유자 인정을 받으면 소유자 인정 버튼 누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 번호로 해가지고 인증 메일이 인증 번호가 날라가면 이제 소유자 확인하고 적용을 해줌으로써 자기 네임 서버 명에 자기 공인 IP가 이렇게 연동이 되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비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단 도메인 정보 변경에서 네임 서버를 기존의 가비아의 네임 서버에서 자기가 세팅하고자 하는 자기만의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네임 서버명, 호스트명을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네임 서버 1번, 2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DNS 호스트 들어가 가지고 DNS 호스트에 자기 IP 주소까지만 입력을 해주면 일단 말 그대로 가비아에서 또는 후이즈에서 구입한 도메인의 세팅까지는 완료가 되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1차 모든 작업이 다 이렇게 끝난 거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게 아니고 일정 갱신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비아의 이 말 그대로 네임 서버에서 우리가 지정했던 네임 서버로 변경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캐시에 일정 시간이 적용되는 데까지는 뭐 자기네들 말로 뭐 또 3일 정도 걸리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지난 형태의 뒤에 보면 조회해 보면 정상적으로 일단 조회가 되집니다. 여기 또 조회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첫 부분에서 이제 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도메인 정보에 그죠? 첫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말고 제일 처음에 마이 가비아 부분이 있었잖아요. 마이 가비아 부분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그죠? 도메인 정보 조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 정보를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자기의 네임 서버명, 자기 소유자명 이런 것들이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나오게 되고 다음과 같이 NS1 이렇게 해가지고 IP 주소가 39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그 도메인 검색 그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 도메인 검색 사이트는 말 그대로 후이즈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is.co.kr 그죠? 예, whois.co.kr 이 부분이 아니 whois 도메인 검색 여기 있습니다. whois 그죠? 여기는 한국어인데요. 한국어인데 여기서 자기 도메인 부분을 쳐주고 확인을 하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서 구매했고 IP 주소와 그다음 NS1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지면 일단 도메인에 관련된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도메인 구입 단계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도메인 구입이 완료가 되진 다음에 네임 서버의 변경 세팅까지 해놨다면 자기의 네임 서버 변경하고자 했던 네임 서버의 호스트명들 ns1. 자기 도메인 mydomain.com이죠. ns2.mydomain.com 저는 ns1.배수유21.kr ns2.배수유21.kr 요 도메인을 그죠? 요 도메인을 이제 DNS 서버를 세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배수21.synology.me 이렇게 해가지고 DDNS 그런 어떤 도메인 주소로 2차 도메인 주소로 이렇게 검색하면 제 기본 사이트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사이트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요거를 안 쓰고 배수21.kr을 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요. kr 그리고 바로 네임 서버도 마찬가지 나스 서버를 통해서 쓰게끔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전에 이렇게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열어봤던 캐시들이 있기 때문에 캐시 목록을 일단 먼저 다 지운 다음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갈 거고요. 그거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용됐던 그런 어떤 모든 그죠? 검색 데이터들 이런 어떤 쿠키나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배수21kr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그런 어떤 열리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베이스 21.kl이 아닌 아까 뭐 베이스 21.synology.me였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닫고 먼저 일단 지금 네임 서버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렇죠. 설치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 작동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 나스 서버고 그렇죠. 제 나스 서버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용 PC의 상태죠. 여기는 192.168 0 11이면 11 이 IP 주소고 여기는 뭐 20이면 20 그 IP 주소 서로 틀리다는 건 제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제 지금 현재 나스 서버에 DNS 서버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현재 있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제 컴퓨터에 있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 실행창을 열어 놓고요. 그죠? 이게 열어져 있나? 열어져 있네요. 열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놈을 하나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명령 실행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스 서버에 제가 쉘로 직접 지금 현재 접근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를 하나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 스마트폰을 지금 현재 하나 이렇게 열어 놓고 확인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그런 어떤 형태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 열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잠깐 내려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명령창에서 그죠? 이 명령창에서 제가 아까 제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응답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명령은 nslookup 명령이죠. 그래서 nslookup 명령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매했던 베이스 21.kr을 일단 네임 서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DNS 서버는 리퀘스트 타임아웃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제 DNS 서버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핑을 때려 가지고 우리가 제 도메인 주소로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먼저 검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네임 서버인 DNS 서버를 설치를 했었을 때 변화 추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네임 서버를 세팅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갱신 TTL 값을 준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게 세팅을 정상적으로 된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 지금 방송용 PC인 도스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NS 로그업으로 있었을 때 DNS 서버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핑으로 제 베이스 21.kr이라는 도메인을 쳤었을 때도 핑이 아예 안 나가는 형태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도메인을 구입은 했기 때문에 구입만 하고 네임 서버의 명까지만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자 다른 어떤 도메인 주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S lookup에서 구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구글로 네임 서버를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google.com을 쳤었을 때 뭐 고난 없는 응답해 가지고 google.com은 밑에가 말 그대로 172.217.25.206이다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찾아주면 네임 서버가 정상 작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co.kr 해가지고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IP 주소가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에다가 각각의 네임 서버들을 따로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사이트인 네이버를 보게 되면 네임 서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각각의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공인 IP 주소가 확인이 되지고요. 그 다음에 핑을 우리가 쳐가지고 핑을 때린다고 그러죠. 뭐 핑 때려가지고 말 그대로 도메인 주소를 치게 되면 거기에 TTL 값 전송 그러니까 리퀘스트 값 그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그 부분에 대한 TTL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네이버로 이제 핑을 제가 이렇게 했었을 때 요거는 지금 이제 핑이 이 검색이 되지 않게끔 대부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핑을 쳤었을 때 정상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요청 시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나가죠.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예, 이렇게 막아놓은 데도 있고 막아놓지 않고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패킷을 주고받은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형태가 되면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네임 서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용 표시고 제 지금 나스 서버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네임 서버로 해가지고 지금 제 네임 서버 말 그대로 연결된 베이스 21로 해가지고 루거 해가지고 치게 되면 지금은 아예 네임 서버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네임 서버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네임 서버를 못 찾는 형태가 될 거고 위에 제가 핑을 이렇게 한번 때려본 것처럼 핑도 마찬가지 패킷 값을 이렇게 서로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신을 못하는 형태가 되지는 게 당연히 맞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아직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메인에다가 네임 서버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네임 서버를 도메인에 세팅한 다음 도메인에 세팅한 다음 그죠? 네임 서버 명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또 알고 기억하고 가야 그 다음에 세팅을 했었을 때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 지금 스마트폰을 제가 연결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제 스마트폰에서 제 사이트를 또 이렇게 쭉 말 그대로 사이트 주소를 쳐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일단 이거를 세팅하고 나서 한 3일 정도가 지나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졌고 그 다음에 또 지우고 나서도 3일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이틀 뒤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어떤 적용 타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볼 텐데 하는 과정 중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하고 다르게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고 그 세팅 값은 맞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다시 한번 재테스팅 해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제 도메인 주소를 외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TE 모드죠. LTE 모드이기 때문에 100% 외부 상태에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 사이트가 열릴 수도 있고 제 사이트가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아직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전체 검색 그런 어떤 엔진상에서 잡아놨던 데이터들의 캐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시 값들이 이 지워지는 형태까지의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네임 서버를 변경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21 이 부분에 대한 네임 서버 세팅했던 걸 다 지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테스팅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해본 결과 제 사이트가 안 열리고 있는 형태가 되죠. 예, 아예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집어가면서 네임 서버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창을 일단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나스 서버로 다시 DSM 메뉴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DSM 메뉴에서 이제 DNS 서버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NS 서버 설치하는 건 뭐 몇 분도 안 걸리니까 그대로 설치를 해주고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DNS 세팅하는 설치하는 것까지만 설치하는 것까지만 설치하는 것까지만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편집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리고자 하는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영상을 좀 짧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DNS 서버 대기 중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뭐 영상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금방 한 30분 돼요. 그래서 일단은 DNS 서버 설치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DNS 세팅 과정과 그 다음에 DNS 세팅 과정 중에서 각각의 네임 서버에 작동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진행해서 나중에 도메인하고 연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DDNS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DDNS 서비스는 뭐 여기 지금 시놀로지 DDNS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뭐 IP타임 공유기에서도 DDN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회사에서 또 DDNS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네임 서버를 두는 그런 어떤 경우였죠. 근데 이제는 아예 내가 직접 네임 서버를 운영하자 하는 차원이고 DDNS 서버도 말 그대로 서비스도 내가 직접 해주자. 내 나스 서버의 계정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2차 도메인 그런 어떤 형태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베이스유 21.synology.me 이렇게 쓴 것처럼 제 도메인 주소가 베이스유 21.kl이니까 앞에다가 유저 1. 베이스유 21.kr, 유저 2. 베이스유 21.kr처럼 이렇게 DDNS 서비스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제 DNS 서버의 네임 서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거 하나하나 세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영상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